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엔비디아 나스닥 폭락 이때 쓸어 담으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재 굉장히 불안한 시장 속에서 추가 하락을 프리마켓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 주식들을 도대체 언제부터 잡아야 되는지 최근 시장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통해서 전략을 잡아 나가는데 참고하실 만한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매주 현재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총 3번이죠.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이걸 알아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야 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금리, 고용, 물가 같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지표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종목 흐름 분석입니다. 뭐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진 주식이 있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건 언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아야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을 싹 다 짚어드리는 브리핑 영상을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짚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 1%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떤 댓글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따봉 버튼과 구독 버튼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인데요. 지금 현재 증시를 하락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경고가 울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무역 전쟁이라는 건 관세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거죠. 모든 웬만한 세금은 어떤 세금이든 인상시키면 보통 물가의 물가 상승을 지금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고 금리 이 지금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더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같이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시기에는 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없는 시기에는 특히나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나온다, 유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최근에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10% 추가 관세입니다. 이거 기존 관세의 추가적인 관세입니다. 뭐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산에 25%등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이것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역 전쟁을 시작해서 기업 단체와 지금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의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1990년대 이후 최대 세금 인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공급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은 표현하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망가지는 모습이죠. 과거에는 중국만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멕시코나 캐나다 같이 우방국들한테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확실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같이 뭐 미국을 미워하긴 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이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는 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기업들은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놓고 욕하기보다는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이에 대응해 캐나다는 국가들은 근데 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곧 보복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2천억 달러의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이들 중에서도 우방국한테도 관세를 부과하지만 중국하고의 갈등이 사실 메인이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중한 대응을 보이며 WTO 제소 및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번에 이제 한번 보복 관세를 내놓게 되면 추가적인 더 추가 관세가 지금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과거에 중국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미 그리고 보복 관세 부여할 거 다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게 중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 제한,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번 관세 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40%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0.9%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와 무역 협정 복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양한 관세 정책들, 보복 정책들 이미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조사해서 4월 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럼 이번에 중국에게 가해지는 관세는 어떤 관세가 가장 많이 부과될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바로 반도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 다양한 관세도 관세지만 규제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해요. 다양한 뭐 물품들 수입하는 데에도 관세를 부과되겠지만 저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딥시크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4월 1일까지 아마 딥시크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명분을 아마 4월 1일 날짜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를 보시는 분들은 4월 1일 날짜에 중국과의 갈등에서 어떤 규제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남긴 했죠.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제로 지금 현재 관제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현재 실시간으로 하락 중입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유럽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먼저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 S&P 500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테크 주식들 뭐 기존 주식들 전체적으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거의 2%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해서 이건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이야기가 간단히 적혀 있어요. 미국은 관세 조치로 S&P 500 선물이 하락했다. 뭐 유럽 자동차 시장 및 신흥 시장 통화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업 수익 감소로 주식 시장 최대 10%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 석유 공급망이 교란되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 선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트코인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유동성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TI, 미국 텍사스유 가격도 꽤 많이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짚어볼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움직임을 시작했죠. 일론 머스크는 정보 효율성 이니셔티브 도지를 통해서 미국 규제와 지출을 대폭 삭감하려 하며 기존에 있었던 정부 단체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가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는 정부의 지지를 받아 도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지출 삭감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예산 삭감을 지지하면서도 필요할 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비교적 다른 기업들보다 무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거지 하락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그나마 무난할 편일 것 같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법정 분쟁은요. 아마 최근에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정부한테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AI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공무원들을 많이 자르는 이런 방향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법적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표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 주도 워낙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아래 보이는 2025년도 지금 현재 2월 5일 날짜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노동부 비농업 부분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까지 발표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요 두 가지가 제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미국 노동부 보고서 비농업 고용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밑에 보이시는 제가 네모칸 잘못 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보이시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지표까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중요하고 현재 2월 7일 날짜로 나오는 금요일 나오는 고용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관세로 인해서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럼 지금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아마 적당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적당하게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너무 한쪽으로 튀어버리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너무 지금 현재 경제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심하게 안 좋게 나오면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 적절하게 큰 변화 없이 발표가 되는 것을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 지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낮습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 지수는 좀 줄었다고 나옵니다. 원래 비농업 고용 지수는 조금 농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다양한 직업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변동성이 계절적 요인이 큰 농업 지표만 농업인들만 제외하고 하는 건데 원래 이건 변동성이 좀 큰 편이라서 큰 영향력은 많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평균당 시간 임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엄청 좋을 때는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볼 때 함께 보셔야 될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죠.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측치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측치대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측치에서 좀 과도하게 튀는 위든 아래든 많이 튀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제가 주식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나는 추가적인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고용지표 특히나 금요일 날짜로 나오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짜로 나오니까 목요일 날짜에 영상 또 올려드릴 거고 금요일 날짜로 나오니까 토요일 날짜로 또 추가적인 분석 영상 고용지표 발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지표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주식을 사고 파는데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양한 기업들, 아마존, 알파벳, 치폴레, 일라일리 등 S&P 500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고용지표 발표도 있어서 실적 발표와 고용지표 발표가 무난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좋지도 너무 안 좋지도 않은 애매한 지표가 나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종목 흐름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어제자 미국 정규 시장에서는 저번 주 정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일부 좀 하락했었는데요. 요 기업 빼고는 특별하게 많이 하락하는 주식은 없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악재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죠. 확실히 이제 저번 주 엔비디아만 하락했을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동성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엔비디아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AI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가가 전부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라는 우려하에 명분하에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동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음을 다양한 영상들을 이 리얼 미국 주식에서 올려드려서 확인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 직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에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유동성이 언제 괜찮아지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는 총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나스닥 폭락 언제 쓸어 담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고용지표 잘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죠. 중요한 지표니까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감소, 물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심지어는 금리 인하도 늦어질 거라는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동성 감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는 2월 7일 그리고 2월 5일 날짜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무난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동시에 기업의 실적 발표도 무난하게 나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지표 발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예측치에서는 보여지진 않는데 우리가 조금 더 측면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를 사기 위해서는 4월 1일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비중을 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일 엔비디아 살 건데 사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큰 자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4월 1일 전에 힌트가 몇 가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이 눈앞에는 고용지표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다음 주 정도 일부 비중을 담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정말 강력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4월 달에 나오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 저번 주 금요일하고 꽤 많이 다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엔비디아만 하락했는데 이번 지금 시간으로 프리마켓에서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 이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동성의 문제가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해소가 될지는 직전 영상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의 컨텐츠가 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댓글 안 달아주신 분들 댓글 그리고 뭐 구독 버튼 난 정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공부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시장에 혼란이 나오고 있지만 잘만 준비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분석들 통해서 우리가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도 저점 부근에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유익한 영상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놀 시간에 유익한 영상들 많이 시청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수익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